투명하며 자연스러운 소리. 때묻지 않고 번잡하지 않은 소리에 매료돼 평생토록 그 소리를 만들며 살아온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악기는 생명보다 깊은 울림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소리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혼을 가져갈 의무가 있고 가져갈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도로변에 자리 잡은 우리 부자의 작업실. 아버지의 보물 창고엔 오래된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선별해 건조와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악기 재료로서 효용 가치를 얻게 되는데요. 아버진 공들여 수집해온 나무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요 나무 재료가 이게 재산이에요. 좋은 재료만 있으면 뭐 어디 강원도라도 가고 제주도까지도 가서 사오고 그러십니다. 이게 물이 많은 데서 자란 나무, 뭐 물이 메마른 데서 자란 나무, 음에서 자랐냐, 양에서 자랐냐, 그리고 악기 나이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런 정도까지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거름만이 있는 데서 자란 나무는 선호를 안 씁니다. 메마른 땅, 특히 일반적으로 아시는 석산 오동, 바위 틈에서 큰 나무, 거기는 상당히 메마르게 크거든요. 마디게 크고, 가야금 같은 경우는 가야금 산조 같은 경우는 카랑카랑해야 되거든요. 정한 소리가 나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양쪽에서 자란 나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정악 같은 경우는 쪽에 있는 악기를 써야 되고, 또 검은고 같은 경우는 음량을 적절하게 또 조화를 이루어서 써야 됩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오로지 악기 제작에 바쳐온 아버지는 가야금을 비롯해 무려 27종의 우리 악기를 거뜬히 만들어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썼던 악기, 그것을 내가 개성을 하고 계속 했다는 이런 자부심도 있지만 정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국악기의 신명에 빠진 아버지는 연주자의 길을 거쳐 악기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됐죠. 긴 세월 동안 한 곳만을 바라봤지만 경제적인 윤택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세월의 변화 속에 한숨도 깊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싼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싸게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근데 만들어 갖고 오는 것은 그냥 형태만 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악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량 생산해서 가야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들어보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느낌? 가야금은 대량 생산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악기거든요. 자식을 복제인간 만들듯이 툭툭툭 찍어내면 되나요? 안 되죠. 국악기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야금만 해도 무려 3개월의 시간과 장인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야만 완성됩니다. 세 군데가 울어줘요. 여기 이제 머리 있는 바로 밑에 현침 밑에서 울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울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복밑 쪽에서 또 울어주고. 그래서 두께가 다 틀립니다. 많은 장인들이 문화생과의 분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데 반해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과정을 완성합니다. 그래야만 낙관을 찍을 수 있는 자신만의 오롯한 악기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만큼의 열정이 악기장 이복수의 오늘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동나무에 진을 빼는 작업입니다. 오래도록 이 보존도 되고, 또 오동나무 자체에 있는 진을 빼므로써 성음 전달이 굉장히 빠릅니다. 10년 동안 말려 수분을 제거한 오동나무는 진을 빼는 작업을 거쳐야만 수백 년이 지나도 뒤틀림이 없는 명품 악기로 탈바꿈되죠. 과정마다 지극한 정성으로 장인의 혼을 불어넣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이자 제자인 나는 숙연해집니다.
아버지는 음악도 안 틀어놓고 가만히 그냥 일하는 거 보면은 그 연장 소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해요. 혼자. 예. 사포질, 칼질 한 번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 자기는 고집 없다 하는데 내가 봐서는 고집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온 그런 고생이잖아요. 혼자 외길 인생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전통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거기에 나무를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건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전통 악기를 내가 거기다가 얼만큼 내 혼을 불어넣느냐.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그 몰두하면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그게 고집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딱 고집과 집념으로 일궈온 세월 덕분에 아버지의 악기는 최고의 소리를 내는 명품으로 아버지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악기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당히 그런 데서 근기를 좀 많이 갔죠. 최고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써 그 안에 내가 했던 노고라고 할까요? 그 안에 했던 내 정신세계라든가 모든 것이 함축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느 순간 나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을 맡겨보니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곁이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가다가 쭈뚱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각인데 이것은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뭐 그런 데는 좀 또 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 봐서는 아직 멀었죠. 제가 이거 일하고 있을 때도 야, 잘했다. 한마디면 저는 행복할 텐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스럽죠. 아들도 귀엽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윗세대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표현이 안 되죠. 마음껏 나무를 만지고 다듬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이 깃든 소리를 빚어내기 위해 아버지만큼의 세월을 바치기로 마음먹었고 목공예 디자인을 전공해 악기의 재료인 나무를 탐구했죠. 제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러거든요. 아, 넌 상훈이 너 부럽다. 넌 진짜 너가 원하는 일을 하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너만큼은 그러지 마라. 연주자가 되라. 가지고 교수 하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그건 아버지 꿈이죠. 또 피는 못 속이는 거고. 멋이 또 좋다고 그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저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리 하는가. 피는 못 속인가 보다 하고. 왠지 몸이 마음이 다 거기로 가는데 어쩌겠어요 그거를. 저는 공연 예술에 안 맞아요. 제가 제 성격상. 그리고 그거를 몇 번 공연해 보면서 알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포질하고 손 다치고 톱질하고 이게 좋고 행복하고. 예. 그 수속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하더니 안 한다요.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지가 아빠는 여태 한 것이 아깝지도 않냐 막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 집 나가고 웃겼어요 그때. 포적 판다고. 아무튼 장난 아니었죠. 화가 났을 때 뭔 말을 못 합니까? 넌 뭐 그거 때려치고 나가, 집 나가. 이겁니다. 진짜 나갔어요. 사포질을 이제 역삼각이 되게 끝털이 거슴발 모양, 코는 죽이지 말고. 혼란스런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난 후 우린 호흡이 잘 맞는 스승과 제자가 됐습니다. 최고의 능력과 열정을 가진 스승을 얻었으니 나도 언젠간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보니 그 마음의 깊이도 알게 됐습니다.
거예요. 맨날 사포질하고 손 다치고 이런 힘든 일을 아들한테 시키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천대받고 지금 현재는 장인이지만 어느 누가 봐도 그냥 목수잖아요. 목수. 톱질하고 먼지 속에 틀어박혀서. 모르겠어요. 아들이 생각이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때 국악과를 가라고 했던 것도, 그것도 악기를 하나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도, 기왕에 요 장인일 내 그 전수를 받으려면은 연주를 해야 됩니다. 연주를 본인이 함으로써 그 악기의 특성,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럼 그것을 끌어내는 작업을 악기 제작하면서 그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악기가 나오겠죠. 제가 바랬던 것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명주실을 엮어 가야금 줄을 잇는 건 손끝이 야무진 어머니의 몫인데요. 아버지가 고집스런 장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고통을 나누어진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일해도 경제적인 윤택함을 얻을 수 없었던 긴 세월 동안 어머니는 지독한 가난을 감내하며 아버지를 응원해왔습니다. 나하고 내 안사람은 겨우 뭐 라면을 이렇게 겨우 하루에 하나 정도로 때우고, 그럼 가죽을 쌀뜨물에다 좀 담궈서 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기름기를 빼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한다고 주위에 있는 쌀뜨물을 분들한테 걷어들였죠. 그리고 그걸 가라앉혀서 그 부분을 이제 운물은 따라내고 밑에 부분을 이제 미음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먹이고 그랬습니다만, 분유값이 없을 때 이거 상당히 부모로서 비참함. 이게 내가 이 한길을 걷게 된 이 동기는 가족의 힘이 상당히 컸죠. 나는 부양을 의무가 있고, 가족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잘 먹여 살려갔다는 그런 내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그랬죠. 열정을 쏟아부어 완성한 악기를 연주할 때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락의 흥과 여운을 느끼는 심장과 정확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귀를 가졌기에 아버지에게 악기장은 기꺼이 받아들이고픈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성음 자체는 그 보이지 않는 누군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성음을 절대 이런 성음을 내 기능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성음의 소리가 나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악기를 만들었지만은 요 악기만큼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악기입니다. 가야금이 똑같은 한 공장에서 만든 악기라도 성음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그 나무 자체가 형성이 성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성음이죠.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최대한 끌어내느냐, 그 작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도 중요하고 땀방울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혼연 내 마음을 그대로 불어넣는 겁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실리를 따졌다면 결코 흘러갈 수 없었을 40년. 아버지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은 아들에게로 이어지니 이 땅의 맑고 청아한 울림 또한 변함없이 퍼져나갈 겁니다.